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4살에 실직하여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결국 인생 역전에 성공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수는 54살이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밀려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팀장실로 호출받았습니다. 들어가니 인사팀장과 부서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강수 과장님,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30년 근속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려 송구합니다. 강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근무도 자주 했습니다. 회식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사 말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모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냉정했습니다. 나이 많은 직원부터 정리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월급이 적었습니다. 나이 든 직원들은 월급이 많았습니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원했습니다. 강수는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 근속, 그리고 퇴출. 강수는 멍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강수는 그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많은 빌딩 중에 나를 받아줄 곳이 있을까? 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4살.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49살 아내 정미가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였습니다. 25년을 집안일만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은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첫째를 낳으면서 그만뒀습니다. 강수가 원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미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정미는 이제 사회 경험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잘 못했습니다. 다시 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딸 둘이 있었습니다. 큰딸 수연이는 23으로 대학을 갓 졸업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는 21살로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강수는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합쳐서 1억 원 정도였습니다. 30년 근속의 대가치고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이것도 많이 준 거라고 했습니다. 강수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1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버틸 돈이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었으니까 한 33개월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거의 3년이었습니다. 3년이면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직했다고 말하면 가족이 불안해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미는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실직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못 잘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결심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숨기자. 그동안은 퇴직금으로 버티자. 가족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자. 다음 날부터 강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정장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미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밥, 국, 반찬. 강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정미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 보이는데. 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미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 좀 줄이세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미가 배웅했습니다. 여보, 다녀와요. 조심해서 가요. 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녀올게. 하지만 강수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 회사가 없었습니다. 강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시간 전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직장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수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강수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수는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경력 30년 마케팅 분야, 나이 무관.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여 개 정도였습니다. 강수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공고를 읽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40세 이하 우대, 35세 이하. 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무관이라고 검색했는데 왜 이런 공고가 나오지? 강수는 계속 찾았습니다. 그중 몇 개는 진짜 나이 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영어 능통, 해외 경험 필수, 석사 학위 우대. 강수는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해외 경험도 없었습니다. 학사 학위만 있었습니다. 강수는 조건이 맞는 곳에만 지원했습니다. 서너 군데였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첨부 파일로 올렸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 완료. 강수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수는 도서관 근처 김밥 천국으로 갔습니다. 김밥과 라면을 시켰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짜리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강수는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계속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새로운 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했습니다. 몇 개 더 지원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강수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역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수도 그 중 하나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만 실직자였습니다. 강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미가 반겼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야근 안 했어요? 일찍 왔네. 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정미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어요. 차려놨어요. 강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 정미의 손맛이었습니다. 강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이와 수진이도 함께 먹었습니다.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 일 어때요? 바빠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바쁘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강수는 딸들이 고마웠습니다. 응, 고마워. 아빠 괜찮아. 저녁을 먹고 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 내일은 면접 연락이 올까? 강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지원하신 공고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귀하는 이번 채용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떨어졌네. 이력서 낸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냈습니다. 하지만 면접 연락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나이. 54살은 회사에서 원하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강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수는 은행에서 퇴직금 중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정미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야. 정미는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회사 일 힘들죠? 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할만해.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퇴직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강수는 계속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건을 낮췄습니다. 마케팅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영업도 좋았습니다. 관리직도 좋았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무직도 괜찮았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괜찮았습니다. 200만 원만 줘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200군데 넘게 냈지만 면접 연락은 5번밖에 안 왔습니다. 강수는 기뻐하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젊은 직원들과 어울릴 수 있으세요? 강수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더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했습니다. 강수는 알았습니다. 더 적합한 지원자란 더 젊은 지원자를 의미했습니다. 3달째가 되었습니다. 강수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하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강수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54살은 그렇게 늙은 건가? 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강수는 염색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들은 그걸 보고 판단했습니다. 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억에서 8,500만 원이 됐습니다. 1,500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월급으로 1,200만 원, 생활비로 300만 원. 강수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 하지만 가족은 몰랐습니다. 여전히 강수가 잘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정미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오랜만에 제주도 한번 다녀와요. 코로나도 끝났고 날씨도 좋잖아요. 강수는 당황했습니다. 여행? 지금? 정미가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 연차 있잖아요.
몇 년째 휴가도 안 갔어요. 이번에 좀 쉬어요. 강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연차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다음 달에 가자. 정민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요. 수연이랑 수진이도 데려갈 거예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정민은 환호했습니다. 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행비가 또 나가겠네. 제주도 가족여행이면 최소 200만 원은 들 것이었습니다. 5개월째였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이었습니다. 호텔에 묵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맛집을 다녔습니다.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가족은 즐거워했습니다. 정민은 웃었습니다. 수연이와 수진이도 행복해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강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여행비로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퇴직금이 또 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정미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냉장고 좀 바꿔요. 이거 10년 넘었잖아요. 제주도 갔다 와서 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세탁기랑 TV도 오래됐고 에어컨도 고장났고 다 새 걸로 바꿔요. 강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전제품을 다 바꾸면 1,000만 원은 들어갈 텐데. 강수는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쓸만한데 조금만 더 쓰자. 정미가 따졌습니다. 왜요? 돈 없어요? 당신 월급 300만 원인데 충분하잖아요. 우리 결혼하고 2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가전제품 안 바꿨어요. 이번에 좀 바꿔요. 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바꾸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 정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냉장고 200만 원, 세탁기 100만 원, TV 200만 원, 에어컨 150만 원. 합쳐서 750만 원 정도요. 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사자. 정민은 좋아했습니다. 여보 최고예요. 6개월째였습니다.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실제로는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미가 더 비싼 모델을 골랐습니다. 강수는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기로 했으니까요. 퇴직금이 또 줄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200만 원만 주세요. 강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0만 원? 유럽 여행?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 다 가는데 저만 못 가면 창피해요. 대학교 졸업 기념으로 가려고요. 강수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수연아, 지금은 돈이 좀 빠듯해서. 수연이가 삐졌습니다. 왜요? 아빠 회사 잘 다니시잖아요. 200만 원도 못 주세요? 친구 아빠들은 다 주는데. 강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수연이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줄게. 언제 가는데? 수연이는 환호했습니다. 다음 달이요. 감사해요, 아빠. 강수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또 200만 원이 나간다. 7개월째였습니다. 수진이도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 저 노트북 사고 싶어요. 학교에서 과제할 때 필요해요. 100만 원짜리요. 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지금은 안 돼. 집에 데스크탑 있잖아. 그걸 써. 수진이가 삐졌습니다. 왜요? 언니는 유럽 여행 가는데 저는 노트북도 못 사요? 불공평해요. 정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말도 맞아요. 공평하게 해야죠. 수진이한테도 뭐 좀 사줘요. 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사. 근데 100만 원짜리 말고 50만 원짜리 사자.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100만 원짜리 사야 제대로 돌아가요. 강수는 포기했습니다. 알았어. 100만 원짜리 사. 수진이는 기뻤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강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7개월 만에 6천만 원을 쓴 것이었습니다. 월급으로 2,100만 원, 여행비로 250만 원, 가전제품으로 800만 원, 수연이 유럽 여행비로 200만 원, 수진이 노트북으로 100만 원, 그리고 각종 생활비로 3,500만 원. 강수는 계산해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4천만 원이면 겨우 13개월밖에 못 버틴다. 1년 조금 넘게. 강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하고 나가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직 활동을 계속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300군데 넘게 냈지만 면접 연락은 10번밖에 안 왔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강수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인가? 가족에게 짐만 되는 건가? 강수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사라지면 가족이 보험금이라도 받을 텐데. 3억 원. 그 돈이면 당분간은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강수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8개월째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수는 오랜만에 사우나에 갔습니다. 몸도 씻고 기분 전환도 할 겸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만 있으니 몸이 찌뿌둥했습니다. 사우나 입구에서 10,00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살이 빠진 몸이 보였습니다. 8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 땀을 뺐습니다. 15분쯤 있으니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사우나를 나와 다시 탕에 몸을 담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쉬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탈의실로 가는 길에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무심코 봤습니다. 새신사 구함, 나이 무관, 성실한 분 환영, 월급 200만 원, 주 6일 근무, 하루 8시간, 경력 무관, 연락처 10-XXXX-XXXX. 강수는 멈춰섰습니다. 새신사? 강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새신사라니. 남의 때를 밀어주는 일. 강수는 평생 사무직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수에게 선택지가 있을까? 월급 200만 원. 적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보다는 적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무관이라고 했습니다. 강수는 핸드폰으로 전화번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새신사 구인 광고 보고 전화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관심 있으세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해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경력 있으세요? 강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54살입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54살이시면 좀 늦은 나이긴 한데 몸은 괜찮으세요?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나와보세요. 면접 겸 일 한번 시켜볼게요. 강수가 물었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우나로 오세요. 다음 날 강수는 사우나로 갔습니다. 사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강수 씨 맞으시죠?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강수는 앉았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시려고요? 솔직히 54살이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강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8개월째 새 직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아무도 안 뽑아줘요. 그래서 이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 취업하기 정말 어렵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은 힘듭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고 손님 응대도 해야 하고 때를 밀다 보면 손이 아파요.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장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일 배워보세요. 일주일 수습 기간 거쳐서 괜찮으면 정식으로 채용할게요. 강수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사장이 강수에게 유니폼을 줬습니다.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였습니다. 강수는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정장만 입다가 이런 옷을 입으니 어색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때 밀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손님 한 분 모셔올 테니까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이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사장이 때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사장의 손놀림을 관찰했습니다. 힘 조절하는 법, 각도, 속도, 모든 걸 눈여겨봤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사장이 끝냈습니다. 손님은 만족하며 나갔습니다. 사장이 강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강수 씨가 한번 해보세요. 다음 손님 오면 해보는 거예요. 강수는 긴장했습니다. 다음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때타월을 들었습니다. 손님 등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때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령이 없었습니다. 너무 세게 밀었습니다.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아야, 너무 아픈데요. 뭐 하는 거예요? 강수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처음이라서요. 손님이 화를 냈습니다. 처음? 그럼 연습을 하고 손님을 받아야지. 사장 불러요.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해 드릴게요. 사장이 강수를 대신해서 때를 밀었습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참았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강수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54살에 이런 일을 하다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다니.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손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서요. 사장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의욕은 좋아요. 계속 하다 보면 늘 거예요. 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에게 더 배웠습니다. 힘 조절하는 법, 각도 잡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다른 세신사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을 흉내냈습니다. 집에 가서도 연습했습니다. 수건으로 자기 팔을 문질러 봤습니다. 감각을 익혔습니다. 정미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손 운동을 해요? 강수는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에서 손 쓸 일이 많아져서 미리 운동하는 거야. 정미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손님 불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강수 씨, 일주일 수습 기간 끝났어요. 정식으로 채용할게요. 월급은 약속대로 200만 원이에요. 강수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직장이 생겼습니다. 비록 세신사지만 직장이었습니다. 강수는 기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세신사 일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 불평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손님은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손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성실해 보여요. 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손님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응원할게요. 강수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현금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강수 씨, 수고 많으셨어요. 강수는 돈을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개월 만에 받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강수는 집에 돌아와 정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야. 정미가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적네요.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에요. 강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이번 달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좀 깎였어. 정미가 걱정했습니다. 회사 괜찮아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강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다음 달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정미는 안심했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강수는 이제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만족했습니다. 어느 손님은 말했습니다. 이분 손이 좋네요. 꼼꼼하게 밀어주시네요. 강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강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사우나는 아침 6시에 열었습니다. 강수는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탕을 닦고 바닥을 쓸고 수건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면 강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강수 씨, 정말 성실하시네요. 이렇게 일찍 나오실 필요 없는데.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실한 뿐이에요.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강수에게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일주일에 2~3번 왔습니다. 그리고 꼭 강수를 찾았습니다. 강수 씨 계세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계세요. 손님은 기다렸다가 강수에게 때를 맡겼습니다. 강수는 정성껏 밀었습니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밀었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했습니다. 강수 씨 손은 정말 좋아요. 다른 데 가면 만족 못해요. 강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 중에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옷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꼭 강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때를 밀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강수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54살입니다.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으시네요. 여기서 오래 일하실 건가요? 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구조조정 당했어요. 새 직장 못 구해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신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사원이셨어요? 무슨 일 하셨는데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30년 근무했죠. 노신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이나요? 그럼 경력이 많으시네요. 어느 회사셨어요? 강수가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거기요. 좋은 회사인데.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강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구조조정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정리했어요. 노신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죠. 경력이 많아도 나이가 많으면 소용없어요. 노신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아무도 안 뽑아줘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때를 다 밀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강수 씨, 명함 있으세요? 강수는 당황했습니다. 명함이요? 저는 새 신사인데요.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연락처라도 주세요. 강수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노신사는 받아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좋은 자리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강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신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수 씨, 저 지난번에 때 밀어드렸던 사람이에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일자리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강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요? 어떤 건데요? 노신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 회장님 수행비서 자리예요. 회장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일정 관리하고 회의 준비하고 필요한 거 챙겨드리는 일이에요. 월급은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만 원? 새 신사 월급의 2배 반이었습니다. 강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서 경험이 없는데요. 노신사가 대답했습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게 성실함이에요. 강수 씨는 성실하고 꼼꼼하잖아요. 제가 몇 달 동안 지켜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강수가 물었습니다. 언제 면접 보면 되나요?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회사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강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사기일까? 하지만 잃을 게 뭐가 있나? 강수는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금요일 오후에 좀 쉬어도 될까요? 개인 일이 좀 있어서요. 사장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러세요. 강수 씨는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당연히 쉴 수 있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강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옷이 조금 헐렁했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새 신사 일을 하며 몸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여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강수는 회사 주소로 갔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10층짜리 사옥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박인호 산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는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강수는 말했습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이강수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예약되어 있네요. 10층으로 올라가세요. 회장실입니다. 강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 큰 그림들, 모든 게 세련됐습니다. 비서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강수 씨 맞으시죠?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실로 가시죠. 이리 오세요. 강수는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이강수 씨 오셨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이었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서가에 가득 찬 책들, 그리고 책상 뒤에 앉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신사였습니다. 사우나에서 만난 그 단골 손님, 강수에게 연락처를 물어봤던 그 사람, 노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수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강수는 얼떨결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강수는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세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 회사 회장 박인호입니다. 강수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제게 때를 밀리신. 인호가 웃었습니다. 네, 저도 사람인데 사우나 가죠. 거기서 강수 씨를 만났고 몇 달 동안 지켜봤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강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인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강수 씨 같은 사람? 30년 경력에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나이?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조급해요. 금방 그만둬요. 하지만 강수 씨는 다를 것 같아요. 인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수 씨, 제 수행비서로 일해주세요. 제 옆에서 일정 관리하고 회의 준비하고 필요한 거 챙겨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보너스도 있고요. 강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강수는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강수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새 출발이다. 10개월 만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다. 그것도 회장 수행 비서. 월급 500만 원. 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강수는 사우나로 가서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어요.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축하해줬습니다.
강수 씨, 축하해요. 좋은 곳으로 가시는군요. 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강수는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출근이었습니다. 10개월 만에 정장을 입고 회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강수를 맞이했습니다. 수행 비서님 오셨어요? 강수는 어색했습니다. 비서님이라니. 강수는 인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인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수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제 옆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 일정표 드릴게요. 먼저 익숙해지세요. 강수는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 미팅, 약속. 강수는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강수는 인호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강수 씨 역시 잘하시네요. 첫날인데도 완벽해요. 강수는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이제 업무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인호의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인호가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알아서 챙겼습니다. 인호는 만족했습니다. 강수 씨 덕분에 일이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 비서는 실수도 많고 깜빡하는 것도 많았는데 강수 씨는 완벽해요. 강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10개월 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호의 얼굴에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인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수 씨, 솔직히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강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인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 최대 프로젝트가 있어요. 대형 유통업체 마케팅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제안한 전략이 마음에 안 든대요. 발주처에서 재협의하자고 하는데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계약 파기될 것 같아요. 강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케팅? 유통업체? 그건 강수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일이었습니다. 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프로젝트 자료 좀 봐도 될까요? 인호가 놀랐습니다. 보시게요? 왜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했거든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인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보세요.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인호는 프로젝트 자료를 강수에게 건넸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강수는 자리로 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주처 정보, 시장 분석, 제안 전략, 모든 걸 꼼꼼히 읽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강수는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제안 전략이 너무 일반적이었습니다. 발주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강수는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발주처는 중년 여성 고객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타겟으로 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강수는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이틀 후 강수는 인호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A사 용지 10장 분량이었습니다. 인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 인호가 말했습니다. 강수 씨, 이거 정말 좋은데요?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발주처가 좋아할 것 같아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중년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감성 마케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호는 감탄했습니다. 강수 씨가 이런 실력이 있었다니. 이제 왜 30년 동안 마케팅 일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인호는 강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주처와 미팅했습니다. 마케팅 팀장과 함께 갔습니다. 발주처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강수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발주처 임원들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인호와 마케팅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발주처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생각 못 했는데요. 정말 신선합니다. 좋습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하죠. 계약 유지합니다. 인호는 기뻤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인호는 강수를 불렀습니다. 강수 씨, 대성공이에요. 발주처에서 우리 제안 받아들였어요. 계약 유지됐어요. 이거 다 강수 씨 덕분이에요. 강수도 기뻤습니다. 다행입니다, 회장님. 인호가 말했습니다. 다행이 아니에요. 강수 씨가 회사를 살렸어요. 이 프로젝트가 100억 원짜리예요. 이게 날아갔으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뻔했어요.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케팅 팀이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호는 강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강수는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저런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마케팅 팀은 강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강수의 30년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석 달 후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출이 목표의 150%를 달성했습니다. 발주처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담당 임원이 인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우리 회사 매출이 크게 올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장기 계약 맺읍시다. 인호는 기뻤습니다. 인호는 강수를 불렀습니다. 회장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강수가 들어가니 인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강수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수가 앉았습니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 다 강수 씨 덕분이에요. 강수 씨의 전문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강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데요? 인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마케팅 이사로 와주세요. 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요? 저를요? 저는 수행비서인데요. 인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수 씨는 수행비서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경험도 많고 능력도 뛰어나요. 우리 회사 마케팅 부서를 이끌어주세요. 월급은 1,0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보너스도 따로 있고요. 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 월급 1,000만 원? 1년 전만 해도 실직자였는데, 새 신사를 했었는데, 이제 대기업 이사가 되다니. 강수는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55살이에요. 인호가 웃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하죠. 강수 씨는 나이가 많아서 더 좋아요. 경험이 많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해요. 강수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강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인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강수 씨. 다음 주부터 이사로 일하시면 돼요. 강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사실 나 1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 그동안 실직 상태였어. 정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1년 전에? 그럼 그동안은? 강수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틴 것, 세신사로 일한 것, 그리고 회장을 만나 수행비서가 된 것, 이번에 이사로 승진한 것. 정미는 울었습니다. 여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혼자 다 감당하고. 강수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부끄러웠어. 54살에 실직했다는 게. 정미가 강수를 안았습니다. 당신 바보 같아요. 부부인데 함께 고민했어야죠. 혼자 다 짊어지고.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강수도 정미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수연이와 수진이도 놀랐습니다. 아빠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수연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 유럽 여행 가겠다고 할 때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몰랐어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노트북 사달라고 했을 때 아빠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몰라서 죄송해요. 강수가 딸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말 안 한 거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수는 1년 동안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 세신사로 일하며 느낀 것, 회장을 만난 인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가족은 울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수를 응원했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잘 될 거예요.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온 거예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 강수는 마케팅 이사로 일했습니다. 부서원은 15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수를 의심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 이사, 나이도 많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강수는 능력으로 증명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성공시켰습니다. 부서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30년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부서원들은 강수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 이사님 밑에서 일하니까 정말 많이 배워요. 회사는 강수의 전문성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인호는 만족했습니다. 강수 씨 영입한 게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1년 후 인호는 강수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강수는 56살에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새신사였는데 강수는 부사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한 화장품이었습니다. 강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마케팅을 했습니다. 1년 후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열광했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수는 해외 시장도 개척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진출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세웠습니다. 현지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현지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맞춤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3년 후 해외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매출의 30%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강수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뭔가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54살에 실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이제 7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인호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강수를 불렀습니다. 강수 씨, 이제 회사를 맡아주세요. 강수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인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할 거예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요. 그리고 강수 씨가 대표가 되어주세요. 강수 씨가 제일 적임자예요. 강수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데요. 인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강수 씨가 이 회사를 키웠어요. 강수 씨 없었으면 이렇게 못 컸어요. 이제 강수 씨가 이끌어가야 해요. 저는 믿어요. 강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강수 씨. 강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강수는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마지막 커리어를 불태운다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AI, 빅데이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젊은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나이는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 문화를 바꿨습니다. 수직적 문화를 수평적 문화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게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68살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업계 선두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조 단위가 되었습니다. 직원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강수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임 대표를 키웠습니다. 마케팅 이사 출신의 젊은 인재였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일하며 가르쳤습니다. 경영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1,000명의 직원이 모였습니다. 강수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4살에 실직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신사로 일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4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실직의 절망, 새신사의 고난, 수행비서의 기회, 이사, 부사장, 대표로의 성장,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은퇴 후 강수는 정미와 여행을 다녔습니다.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유럽, 미주, 아시아.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을 다 갔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습니다. 딸들도 잘 컸습니다.
수연이는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좋은 직장에 다니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강수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강수는 옛날 일했던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사장이 반겼습니다. 강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강수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은퇴했어요. 대기업 대표 하다가요.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요?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일하며 배운 성실함과 꼼꼼함이 밑거름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강수 씨 보며 배웠어요.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요. 강수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강수는 사우나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 54살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결국 더 높이 올랐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 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가 반겼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옛날 생각 좀 하고 왔어. 정미가 웃었습니다. 옛날이요? 힘들었던 때요?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어. 정미가 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존경해요. 강수도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고마워. 옆에서 믿어줘서. 그날 밤 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인생 2막이 완전히 끝났다. 54살에 시작된 고난. 새신사로 일하며 버틴 시간. 그리고 기적 같은 재기. 이사, 부사장, 대표까지 올라 회사를 키운 시간. 모두 소중했다. 특히 힘들었던 시간이 더 소중했다.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이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강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4살에 실직하여 절망했지만 결국 대표까지 올라 성공한 이야기. 감동적이지 않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